해리 케인이 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언론들에 의해 최악의 평점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스포츠인들의 관심 속에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는 이번 유로 2024에서 잉글랜드는 가장 체면을 구기고 있는 팀들 중 하나인데요. 같은 우승 후보로 평가되었던 스페인, 독일, 프랑스가 모두 승승장구하고 있고 이 중 스페인과 독일은 이미 2연승을 거두며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나 잉글랜드는 조별리그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또한 이번 덴마크 전으로 결국 16강 진출을 확정짓기는 했으나 다른 팀들과는 달리 그 과정과 경기 내용이 아주 형편없어 다음 토너먼트 진출에도 잉글랜드 선수들은 카메라 앞에서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직전 경기인 세르비아전에서도 1대0으로 진땀을 흘리며 승리한 잉글랜드는 벨링엄의 선제골을 제외하면 90분 내내 세르비아에게 반격을 당하며 고전했습니다. 특히 이날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케인을 비롯한 잉글랜드 공격진들의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경기의 취약점을 드러내면서 최전방 공격수 간의 호흡이 모래알 조직력이라는 것이 밝혀져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번 유로 2024에서 마침내 기나긴 국가대항전 무관을 끊어내고 트로피를 들어올리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잉글랜드의 전 레전드 출신 펀딧들은 케인에게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물론 잉글랜드의 부진은 케인 하나뿐만이 아니지만 케인은 팀의 주장이자 에이스 스트라이커인 만큼 모든 비난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바로 전 경기에서 티에리 앙리는 해리 케인의 오프 더 볼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내려와야 할 때는 올라가 있고 또 침투해야 할 때는 아래로 내려와 있어 잉글랜드 공격의 흐름이 끊어지고 박스 안에 선수가 있어야 할 타이밍에 있지 못해 제대로 된 공격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앙리는 지금 케인이 내려와 봤자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볼을 받고 패스만 한 뒤 다시 올라갈 뿐이라면 차라리 페널티 박스 안에 박혀 있는 게 낫다. 손흥민과 같이 위협적인 침투 능력을 가진 선수가 그곳에 있었다면 곧바로 케인의 롱패스가 이어질 수도 있겠으나 아쉽게도 현재 잉글랜드에는 그런 자원이 없다. 케인은 아직도 토트넘에 있을 때처럼 플레이를 하고 있다. 지금 자신의 옆에 뛰고 있는 것은 소니가 아니다. 포든, 사카와 함께 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본인 스스로 플레이 방식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케인의 문제점은 이번 덴마크 전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잉글랜드에서 유일하게 골을 기록한 것은 케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편없는 경기력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기 초반 7분, 어커가 엄청난 스피드로 측면을 돌파해 크로스를 올렸고 케인은 이 골을 가볍게 밀어 넣었지만 사실 이 골은 다른 팀 동료들이 전부 다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케인은 자신의 실수로 인해 덴마크에 동점골을 내주기까지 했습니다. 33분, 또다시 이상하리만치 깊게 내려온 케인은 공을 받아 반대편을 노리는 롱패스를 시도했지만 이 패스는 발에 빗맞아 덴마크 선수에게 향했고 위험 지역에서 대형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덴마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냈고 케인은 다시 한번 경기를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경기 시간은 아직 60분 넘게 남아 있었고 잉글랜드가 역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지만 잉글랜드는 여전히 졸전을 펼치며 마지막까지 추가골을 얻지 못하고 치욕스러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잉글랜드 언론과 팬들은 대표팀을 맹렬히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케인은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비록 선제골을 넣었지만 동점골은 케인의 실수에서 비롯되었고 그 후에도 경기 내내 잠수를 타는 경기력 때문이었습니다. 팬들은 유로라는 큰 대회가 시작되자 케인의 심약한 기질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잉글랜드의 전설적인 스트라이커 웨인 루니 또한 케인의 움직임을 지적했습니다. 루니는 케인은 자신이 위아래로 폭넓게 움직이며 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의도를 알 수 없는 행동과 움직임은 오히려 팀에 민폐만 끼칠 뿐이다.
케인은 지난 경기부터 계속해서 박스 안 침투가 박자에 맞지 않고 있다. 그가 조금만 더 앞으로 전진했다면 포든과 사카의 크로스가 적절한 타이밍에 연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케인은 손흥민이 없으면 반쪽짜리 선수에 불과하다는 팬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케인은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손흥민과 같은 파트너를 찾지 못한 채 자신의 경기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잉글랜드가 이번 유로 2024에서 부진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며 케인의 플레이 스타일과 팀의 전술적 구조화가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케인이 이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잉글랜드 팬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의 움직임은 잉글랜드의 전체적인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덴마크와의 경기에서 케인은 공을 자주 잡기 위해 지나치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잉글랜드의 전체적인 대형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춰졌습니다. 특히 동점골 상황에서 케인이 스로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영 깊숙이 내려와 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케인은 공을 자주 잡아야 한다는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듯하며 이러한 탐욕은 계속해서 잉글랜드의 조직력을 와해시키고 있습니다. 웨인 루니는 케인의 이러한 포지셔닝이 잉글랜드의 전체적인 대형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케인의 연계 능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습니다. 한때 연계형 스트라이커로 각광받았던 케인의 포스트 플레이와 패스 능력은 미넨으로 이적한 이후 현저히 줄어들었고, 이는 대표팀에서도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케인이 여전히 토트넘 시절의 행동 양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습니다. 토트넘에서는 손흥민이라는 공격수 파트너가 있어 케인이 내려왔을 때 곧바로 날카로운 패스를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정확한 타이밍에 침투의 오프사이드 라인을 뚫고 들어갔고, 케인은 반대편을 바라본 뒤 롱패스를 연결하면 손흥민의 발 앞에 정확히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잉글랜드에서 뛰는 포든과 사카는 이러한 유형의 윙포워드가 아닙니다. 그들은 온더볼 상황에서 더 강점을 보이며 침투보다는 직접 공을 잡고 드리블로 경기를 풀어내기를 선호합니다. 케인의 경기 스타일은 잉글랜드의 공격 패턴과 맞물리지 않아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팬들은 케인이 경기장에서 손흥민의 환상을 보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케인은 원터치 패스로 왼쪽 측면을 향해 길게 롱패스를 시도했으나 그 빈 공간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공격 기회만 상대팀에게 넘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케인도 문제지만 잉글랜드의 감독 사우스게이트의 선수 명단에도 큰 결함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손흥민과 같이 재빠르고 결정력 있는 윙포워드가 없는 상황에서 케인의 스타일에 맞는 공격 루트를 시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우스게이트는 스털링과 그릴리시를 제외하고 보행, 사카, 포든 같은 왼발 드리블러들로 명단을 채워 이들의 공격 패턴이 상대에게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스털링은 골 결정력에서 문제를 보였지만 오른발잡이로서 오프더볼 움직임의 강점을 보이며 케인과 궁합이 좋았던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리그에서 부진하자 사우스게이트는 스털링을 유로 2024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국가대항전 무대에서 가장 애국자다운 모습을 보여준 스털링의 가치를 간과한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케인의 부진과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결단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잉글랜드는 문제점만 노출하며 현재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1승 1무로 16강에 진출했으나 팬들은 잉글랜드가 최대 8강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케인의 무관 기록은 이번 대회에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팬들은 해리 케인이 손흥민이 없으면 반쪽짜리 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덴마크전 동점골도 케인의 실수에서 비롯되었고, 큰 경기가 다가올 때마다 케인의 심약한 기질이 발동되어 중요한 경기를 그르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현지에서도 케인이 부진할 때마다 손흥민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케인의 경기력 회복과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전략 수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기사를 마치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